혹시 요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큰맘 먹고 겨울 여행을 다녀왔는데 예전 같지가 않더라. 무언가 조용히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변해버린 것 같다는 그런 씁쓸한 경험담이요. 오늘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를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 단 10여 년 만에 급격히 빛을 잃어가고 있는 한 산업, 바로 한국 스키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차분하게 시작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이 2박 3일 스키 여행을 간다고 하면 비용이 거의 17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해요. 누군가에게는 한 달 월급과 맞먹는 결코 가볍게 결정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큰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건 사실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즐거운 기억, 아이의 웃음소리, 하얀 눈 위에서 함께 보낸 시간을 마음속에 담아오고 싶어서요. 그런데 큰 기대를 안고 떠났다가 그만큼 큰 실망만 안고 돌아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지난 겨울 스키장에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니, 아이랑 리프트를 탔는데 갑자기 허공에 멈춰서 10분 넘게 매달려 있었다거나 슬로프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전요원이 보이지 않았던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고 하고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문을 연 식당을 찾기가 힘들어서 결국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는 기억도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운이 나빴나 보다, 내가 간 날만 유독 그랬나 보다 하고 넘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 어느 한 스키장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이상한 경험들,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단 하나의 이유가 나와요. 바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은 더 명확해집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스키를 정말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이 방학 때 숙식 해결하면서 일하는 시즌 알바에 엄청 몰렸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공짜로 스키를 탈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큰 매력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매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싸우면서 온종일 야외에서 서서 일하는데 손에 쥐는 건 최저시급 수준이니까요. 더 따뜻하고 편하게 일하면서 비슷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아진 지금, 굳이 이 힘든 스키장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스키를 즐기는 젊은 세대, 그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스키와 스노보드는 겨울을 대표하는 가장 힙한 레저 활동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를 다른 즐길거리에 내주었죠. 스키를 타는 젊은이가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인력도 함께 사라진 겁니다. 마치 한때 모두가 열광했던 가수가 있었는데 그 인기가 식으면 팬클럽 회원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과 정말 똑같은 이치죠. 숫자를 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더 냉정하게 와닿습니다. 한때 거의 7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정점을 찍었던 스키장 연간 이용객 수가 불과 10년 만에 40% 가까이 뚝 떨어진 거예요. 40%라는 숫자가 글쎄요,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주말마다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던 슬로프가 텅 비어있고 리프트 타려고 길게 늘어섰던 줄이 사라지고 북적이던 식당이 문을 닫는 그런 풍경이요. 이제 이 숫자의 무게가 좀 느껴지시죠? 이건 단순히 인기가 식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가 우리 곁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멈출 수 없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일손이 부족해서 서비스질이 떨어지면 실망한 손님들은 당연히 발길을 끊겠죠. 그럼 손님이 줄어드니 매출도 줄고, 스키장은 가장 쉬운 방법, 그러니까 인건비부터 줄이려고 합니다. 그럼 그나마 남아있던 직원들마저 여긴 안 되겠다 하고 더 나은 곳에 찾아 떠나버리는 거죠. 이게 한번 시작되면 정말 끊어내기 어려운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눈덩이처럼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커지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스키장 운영사들이 경영을 잘못한 거 아냐. 시대가 변하는 걸 제대로 못 읽고 직원들 대우나 좀 잘해주지. 이렇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그리고 천천히 들여다보면요, 이건 개별 기업의 능력을 넘어선 훨씬 더 거대한 구조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스키장 사장님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벽 같은 문제 말이죠. 한국 스키장이 왜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가진 지리적인 한계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좋은 스키장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첫째, 높고 긴 슬로프를 만들 수 있는 높은 산. 둘째, 겨울에 눈이 녹지 않는 추운 날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푹신푹신한 자연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부족합니다. 일본이나 스위스의 산들이 3, 4천 미터를 넘나들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도 2천 미터가 채 안 되잖아요. 산이 낮으니 기온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날씨는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어요. 국립기상과학원 자료를 보면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겨울이 무려 18일이나 짧아졌다고 합니다. 18일이요? 이건 그냥 겨울이 좀 짧아졌네 하는 수준이 아니라 겨울이라는 계절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스키장에게 겨울의 길이는 곧 영업일,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시간과 똑같아요. 겨울이 짧아진다는 건 그만큼 돈 벌 날이 줄어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타는 한국 스키장의 눈은 거의 100% 인공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홋카이도처럼 밤새 한방눈이 펑펑 내려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그런 축복받은 환경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밤새도록 쉬익 하는 소리를 내면서 인공눈을 만들어내는 그 제설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대한 기계장치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물과 전기가 들어가요. 대형 제설기 한 대가 하루에 쓰는 전기가 일반 가정집 10채가 쓰는 것보다 많다는데 이런 기계가 스키장 하나에 수십 대씩 쉴 새 없이 돌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식당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자, 여기 식당이 하나 있는데 1년 365일 중에 눈 상태가 정말 좋아서 제대로 장사할 수 있는 날은 고작 50일 남짓해요. 그런데 가게 월세, 직원 월급, 시설 유지비 같은 고정 비용은 1년 내내 365일 꼬박꼬박 나가겠죠. 그럼 이 식당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50일 벌어서 1년치 비용을 전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음식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게 바로 한국 스키장이 태생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구조적인 한계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왜 이렇게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는지 그걸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스키장 요금 원래 비쌌지만 소비자들이 이건 진짜 너무하다 라고 느끼게 된 이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 뒤에는요. 이 힘겨운 구조를 거의 한계까지 밀어붙인 결정적인 한 방이 숨어 있었습니다. 숫자를 다시 한번 보시죠. 2015년에 5만 원 정도 하던 리프트권 가격이 10년도 안 돼서 9만 원을 훌쩍 넘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죠. 이게 얼마나 가파른 상승이냐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물가 상승률이 약 25%였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뭔가 다른 요인이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확 끌어올렸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런 가격 폭등을 불러온 걸까요? 범인은 바로 전기요금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이 2022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계속 올렸는데 불과 2년 사이에 약 40%나 인상됐습니다. 40%요. 아까 스키장은 전기 먹는 하마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제설기, 리프트, 밤에 슬로프를 밝히는 조명, 건물 난방까지 스키장을 움직이는 모든 게 다 전기입니다. 운영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이렇게 폭등해버리니 아까 그 식당 비유처럼 50일 장사해서 1년을 버텨야 하는 스키장 입장에서는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기후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기후변화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죠. 자, 보세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눈을 더 오래, 더 많이 만들어야 해요. 그럼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 전기요금까지 폭등해버린 겁니다. 결국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낸 추가 비용이 고스란히 우리 손에 들린 리프트권 가격표가 되어서 지갑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하지만 한국 스키 산업이 처음부터 이렇게 위태롭고 힘겨웠던 건 아니었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모든 게 정말 정반대였습니다. 모두가 하얀 눈밭을 꿈꾸고 또 그곳으로 향했던 그야말로 황금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전성기가 바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였죠. 그때는 주말만 되면 스키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꽉 막혔고요. 알록달록한 스키복을 입은 사람들은 리프트를 타려고 1시간씩 줄을 서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2011년에는 한 해 동안 무려 686만 명이 스키장을 찾았다고 해요. 계산해보면 국민 7명 중 1명은 그 해에 스키장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정말 스키장이 겨울의 동요였어요. 당시 스키는 그냥 단순히 즐기는 레저 그 이상이었어요. 하나의 거대한 문화이자 산업 생태계였죠.
학동역 근처에 가면 스키 장비 전문점들이 쭉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최신 기술이 담긴 장비를 사려고 기꺼이 지갑을 열었죠. 관련 잡지들도 불티나게 팔려나갔고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스키장 시즌 알바가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면서 정말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모든 것이 활기차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절, 그 활기차고 희망 넘치던 분위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스키장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고 해요. 그보다 더 깊은 감정, 바로 배신감이라는 거죠. 그때 그 즐거웠던 추억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정말 큰맘 먹고 비싼 돈을 냈는데 돌아온 건 멈춰버린 리프트, 불친절한 서비스, 심지어 위험해 보이는 환경이니까요. 마치 굳게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실망하고 또 배신감까지 느낀 소비자들의 눈은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뭐 당연하죠. 세상은 넓고 이제 그들의 선택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매력적이니까요.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바로 옆 나라, 일본입니다. 아, 그 돈이면 차라리 일본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스키장에도 그 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본은 우리랑 다르게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파우더 스노우라는 천연 눈이 내려요.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정말 구름 같은 눈 위를 미끄러지는 그 경험은요, 딱딱하게 얼어붙은 인공눈 슬로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비행기 값을 포함해도 전체 여행 경비가 한국 스키 여행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한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또 다른 위협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요. 아예 자연은 무시하고 거대한 자본을 쏟아부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스키장을 지어버리는 거죠. 바깥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이 1년 365일 스키를 즐길 수 있고 거대한 쇼핑몰과 결합해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스키장은 일본의 축복받은 자연과 중국의 막대한 자본, 그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일본처럼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중국처럼 거대 자본을 쏟아부을 여력도 없는 거죠. 심지어 같은 돈이면 차라리 따뜻한 동남아 가서 쉴래 하는 사람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인 셈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스키장들은 살아남기 위해 정말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여러 스키장이 연합해서 파격적인 가격의 통합 시즌권을 내놓기도 하고 아예 에라 모르겠다 하고 겨울 장사를 포기한 뒤에 그 슬로프를 잔디썰 매장이나 반려동물 공원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터줏대감이었던 베어스타운처럼 결국 문을 닫는 곳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스키장의 이 씁쓸한 몰락은 어쩌면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저물어가는 이야기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건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의 경제와 문화에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또 얼마나 차갑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눈에 잘 띄는 첫 번째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겨울의 풍경, 그 하얀 눈 위에서 웃고 떠들던 소중한 추억들이 이렇게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계절이 우리 곁에서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또 무엇을 잃게 되는 걸까요?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